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도체 산업을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로 각각 나눠서 그 특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아시는 분들에게는 뻔한 내용이겠지만 관심 없던 분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된 걸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은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만 더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 내용도 어렵지는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DRAM이나 NAND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끼리 대규모 자본 투자와 시장 선점하는 그런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거대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속도전, 규모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설계 개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죠. 대충 살펴보면 DRAM 분야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거의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합치면 불과 3개 기업이 DRAM 분야를 거의 다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낸드 플래시 쪽도 앞에서 말한 3개 기업과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5개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 불리는 몇 개의 기업의 경쟁 무대고 한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죠. 특히 삼성전자의 위치는 제대로 된 적수가 없을 만큼 다른 업체하고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이야기가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치열하고 뉴스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쪽 이야기입니다. CPU, GPU, 모바일 AP와 같은 기술 수준과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이미지 센서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제품의 필수제라서 앞으로 중요성은 갈수록 더 높아질 건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하는 팹리스라 불리는 회사와 그 설계 데이터를 받아서 반도체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업체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비메모리 분야가 다품종 맞춤형 제품 시장이다 보니까 설계에 특화된 업체와 생산에 특화된 업체로 나누어져서 같이 공생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설계와 생산을 꼭 나누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인텔과 삼성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직접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 형태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참고 삼아 잠깐 이야기하자면 CPU의 대표적인 기업은 인텔, AMD, 애플인데 인텔은 생산의 일정 부분은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생산을 하지만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AMD와 애플은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설계 개발만 하는 팹리스 업체죠. 그래픽 처리를 하는 GPU의 대표적인 회사 엔비디아도 설계만 하는 팹리스입니다. 모바일 AP는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요.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도 컴퓨터인데 CPU나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 컴퓨터의 두뇌가 CPU라면 스마트폰의 두뇌는 모바일 AP인데요. 스마트폰은 공간의 제약이 있는 데다가 쓸 수 있는 전기도 한정적이라서 이 칩, 저 칩 여러 개 넣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간을 많이 차지할수록 배터리의 공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칩에다가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통신칩, 이미지 처리 장치 같은 걸 손톱만한 칩 안에다가 다 때려박아 넣어서 만든 게 모바일 AP입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퀄컴, 애플, 삼성전자죠. 퀄컴이나 애플은 설계 개발을 하는 팹리스 업체고 반도체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고 자사 브랜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스냅드래곤으로 불리는 AP가 퀄컴 거고요. A13, A14 이런 이름을 가진 게 애플의 모바일 AP입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AP를 팹리스가 아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거쳐서 직접 생산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자사 제품을 설계 생산도 하지만 다른 팹리스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따로 하고 있는데요. 퀄컴이나 애플 반도체를 외주를 받아서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반도체 전쟁의 주가 되는 내용이 한국이 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외주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가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사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가 급격하게 성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한 겁니다. 앞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하나의 기업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틀은 설계하는 회사 팹리스와 생산하는 회사 파운드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사실 파운드리가 말이 반도체 외주 생산하는 업체지 그냥 조 단위가 기본이 되는 엄청난 설비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술도 물론이지만 굉장한 자본력이 필요한 게 또 파운드리 분야인데요. 그만큼 투자 부담과 위험 부담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에서 나오는 이유는 포기하고 설계 개발만 하는 팹리스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버리니까 당장 반도체 공장이 엄청나게 부족해지는 일이 생기는 건데요. 파운드리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 파운드리가 기술이나 자금 면에서 엄청나게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당장 파운드리 업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쉽게 늘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산업도 아닙니다. 파운드리가 반도체를 외주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니까 팹리스가 갑, 파운드리가 을처럼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물론 계약관계로만 보면 팹리스는 발주를 넣어주는 고객이니까 갑은 맞는데 원래부터 파운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을도 아니었고 이제는 파운드리한테 팹리스가 사정해야 될 정도로 파운드리의 영향력은 엄청나진 거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 라인까지 스톱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도 파운드리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장 여기저기 주문이 미어 터지는데 마진 적은 차량용 반도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진 좋은 CPU나 모바일 AP가 생산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물론 코로나로 자동차 소비가 위축될 때 그때 차량용 반도체 발주를 줄였던 게 지금 와서 타격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신규 생산 의뢰도 쉽지가 않죠.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이 황금 시장이 되니까 기존에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던 종합 반도체 기업들까지 남의 제품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겁니다. 콧대 높은 인텔이 남의 반도체 생산해주는 파운드리에 진출하고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 규모를 훨씬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대만의 TSMC가 1위로 5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뒤이어서 삼성이 20% 조금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한 자릿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은 TSMC를 목표로 두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TSMC는 더 과감한 투자와 전략으로 2위 업체와 격차를 완전히 벌려버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메모리 쪽의 절대 강자 삼성이 지금 반도체 전쟁의 격전지인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를 추격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다 기술과 자금을 떠나서 삼성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TSMC는 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생산을 외주주는 팹리스 입장에서 대만의 TSMC는 외주업체이자 동반자지만 팹리스 입장에서 삼성은 외주업체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체로서 외주 생산만 하면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업 철학을 가진 회사인데요. 그래서 TSMC의 설계 데이터를 넘겨주는 애플이나 AMD,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업체들은 기업 전략이나 기술 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생산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반도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다가 스마트폰과 같은 완제품도 만드는 업체라 팹리스 입장에서는 삼성한테 반도체 생산을 외주 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은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이죠. 그런 상황에서 애플이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AP의 설계 데이터를 삼성에 주고 위탁 생산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삼성의 주특기 있잖아요. 패스트 팔로워 전략.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국내 스마트폰은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몇 년 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술을 키우고 시장 점유율을 늘렸는지 생각해보면 언제든지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삼성에게 팹리스 업체들은 쉽게 외주를 주기 힘든 거죠.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AP 생산을 삼성에게 맡기다가 2015년 이후로 전량 TSMC로 외주를 주고 있고요. 퀄컴 역시 삼성에게는 보급형 AP 생산을 주로 맡기고 고사양 AP는 TSMC에 생산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순수 파운드리 사업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에 진출하는 인텔 역시도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 삼성과 비슷한 종류의 문제점이 생길 여지가 있죠. 삼성이 황금 시장인 파운드리 분야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생산 능력을 키우고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고객과 경쟁 관계에 놓이는 이런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TSMC를 맹추격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죠. 물론 삼성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로서 고객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시장을 중심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